불법 용도 변경으로 논란을 낳았던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용도가 아닌 숙박업으로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런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마치 주거용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늘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숙박업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서울 도심에 대규모로 조성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냐고 묻자 분양 관계자는 당연한 듯 주거가 가능하다고 유혹합니다. 원래는 생활형 숙박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들어와서 살 거다. 그거 하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허위 과장 광고가 여전한데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 주체를 두고 관계기관이 공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 과장 분양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 올해 초 주거용으로 광고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지자체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했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광고에 대한 거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 열기는 뜨겁습니다. 올해 초 부산에선 365대 1 역대급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 일부 분양권엔 수억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에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면서 프리미엄급 매물도 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 있는 이유는 주택을 사고자 하더라도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택 대안으로 이제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규제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집값의 10%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구제책을 내놨습니다. 주택인 줄 알고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2년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한 겁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 시 주차장 증축이 필요해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뜻을 모으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칙 주거시설이 처음으로 규제 칼날을 맞게 됐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